볕 좋은 봄날, 1년에 한 번 잔칫날이 열린다. 흙을 파내자 땅속에 묻힌 장독이 나타나고 뚜껑을 열자 꽁꽁 싸맨 비닐이 보인다. 손길이 분주해진다. 행여 흙 한 줌이라도 들어갈까 조심조심. 오늘의 주인공은 1년간 땅의 기운을 받으며 곰삭은 어육장. 궁궐의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귀한 음식. 산의 진미 호사스러운 재료로 살린 전설의 장. 육해공을 품은 궁중의 맛.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 사시사철 구수한 장이 익어가는 맑은 공기와 일급수 시내가 흐르는 고요한 마을. (1800평의) 너른 땅에 졸졸이 자리 잡은 장독대. 90 넘은 주인 마나님의 바지런한 손놀림으로 반들반들 윤이 나는 항아리. 햇살과 공기가 제 집처럼 넘나들며 항아리는 세월을 곰삭히고 있다. 우리 한국의 식문화가 대단하거든요. 난 물론 화가로서만 살았는데 내가 이거 식품 회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식문화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할까? 그럼 어육장을 갖다 보이자. 어려서 하든. 그래서 어육장 명인이 되자. 그래가지고 어육장 명인이 된 거예요.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장. 그 중에서도 궁중과 명문 사대부가에서 으뜸으로 치며 일반 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진하고 깊은 맛을 내는 어육장.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보약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어육장이 권기용 명인의 손끝에서 탄생한다.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나 하면은 외가가 높아요. 그 대용군하고 할아버지가 친구셔서 그 어려서 친구 때 장난하고 그 양반이 대용군이 뭐 얼마나 장난을 많이 하셨는지 할아버지하고 다니면서 또 왔다고 혼나고 도망 다니시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원군이 되시는 바람에 출세를 하셨지. 그 전까지는 너무 가난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도 육마당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마당이 6이나 되는 그런 집 따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려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누가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가 나하고 대보자. 우리 보고 지금 재벌 2분 있잖아요. 나오라 그러라고. 나하고 돈 대보자. 그렇게 하실 만큼 그래서 내가 나가면 저기 부잣집 딸 나왔다. 그래서 집은 저기 신설동에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6.25 전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25 겪고 오빠도 서울대학 다니다가 끌려갔고 인민군으로 끌려갔고 그래가지고 생사도 몰라요 지금. 언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아픔이 나한테 있어요. 오빠가 하나인데. 조선왕실과 왕래하던 명망 있는 가문의 후손 권기용 명인. 큰 외조모가 흥선대원군 집안과 친분이 있었던지라 궁중을 드나들면서 조선왕실과 사대부가의 음식과 장을 익히게 되었고 명인의 모친은
이를 그대로 전수받아 딸에게 물려주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상이 차려지는 명인의 집안은 당시 요리사만 10명이 상주할 정도로 불을 떨쳤다. 그 덕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궁중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았다. 그래서 내가 대원군 댁에 대원군은 못 보고 거기 가서 그 민비를 봤는지 어려서 갔더니 물 이렇게 요런 소반에다가 물 주시더라고요. 궁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랬더니 뭘 이렇게 다과를 그때 민중전이었나 봐요. 민비셨나 봐.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다가 많이 주셔서 못 먹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이게 벌써 와 있더라고요. 내가 다 안 먹고 두고 온 것이 그냥 벌써 사람을 시켜서 집으로 보내셨더라고요. 한국화 화가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권기용 명인.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고등학생 때 국전에 입선한 이래 지금도 장을 만들면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걔는 그때 무화경여고에서 대통령상을 했지. 나도 국전에 입선하고 특선하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형제들이 소질이 조금 있었어요. 공부는 뭐 특별히 잘한 건 없고 괜히 의식되고 돌아다녔죠. 옷에다 물감칠하고. 지금 유명한 교수들이 다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지금 홍대에도 계시고 이제 다 그만두셨지만은 그래서 또 운보 선생님 잘 아시죠? 네네. 운보 선생님이 나를 좀 어떻게 눈여겨보셔가지고 너는 그림 그려라. 그래가지고 어육장은 궁에서나 했지 민가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옛날에 그 비싼 뭐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육장 명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그렇지만 어육장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 안 되겠다. 왜? 딴 나라에는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니까 나라도 이거를 그냥 계승을 해서 후손한테 물려주고 딴 나라에는 없어요. 딴 나라에는 간장도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간장도 좋고 어육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장 문화를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보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명인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자꾸 주위에서 명인하라고. 내가 무슨 명인이냐고. 나 그림자니까 무슨 명인을 하느냐고. 그래도 그래야 그게 발전하고 그러니까는 명인을 해서 우리나라 그 전통장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운보 선생님이 아시고는 그래 그림도 똑같은 거야. 그게 그림이나 그거나 잘하면 다 똑같은 게 그게 다 예술이니까 그렇게 생각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림이면 그림, 장이면 장. 90평생의 여정 동안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한 적 없다. 좋은 장맛을 내기 위한 진심과 열망은 좋은 콩을 찾는 발걸음에서 시작한다. 자연의 영양분을 알알이 품은 제철 콩. 넓고 볕 잘 드는 땅에서 난 콩을 보는 것은 아직도 설레는 일이다. 콩농사는 뭐 예전서부터 저희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배를 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 콩이 좋은 이유를 하면은 우선 저희 지역명이 백암입니다. 백암이라는 뜻은 흰 바위, 그만큼 물이 좋다는 얘기죠.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콩 재배를 한 것이고 콩이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밭작물에서 소규모로 재배를 하던 것이 정부 사업에 의해서 논의 벼 재배 면적을 제한하고 이러면서 좀 대형화되고 어떤 그 답작으로서 그러니까 논에 콩을 심음으로써 그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콩의 품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장 만드는데 콩이
최고로 제일 중요한 게 콩이에요. 그게 메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메주를 잘 쏘야죠. 무조건 뭐 좋다, 콩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 고장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최고로 해야지 또 어느 일부의 것만 갖다 쓰면은 또 안 되죠. 우리나라 전체 걸 갖다가 잘 만들어야 모든 국민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 콩이든 그거를 가리지 말고 다 잘 쓰면 돼요. 아니요, 좀 크기로 많이 따지죠. 크기가 커야 그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큰 거를 따지죠. 어디 콩이라 강원도, 경기도 콩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봄에 나온 콩은 안 쓰죠. 2번 나오니까요, 콩이. 그게 이제 4월두도 있고 그런데 4월두라는 건 4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을에 나오는 게 최고죠. 그렇지만 4월두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경기, 강원도 콩을 치죠. 저 호남 콩은 좀 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희님하고 콩 거래를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돼 갑니다. 저희가 항상 그 명희님하고 콩 거래를 할 때 상당히 저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경제사업장 내에 콩에 대해서 선별기를 충분히 갖췄습니다. 주변에 색채 선별기라고 좀 색이 조금이라도 흰 콩과 다른 부분은 전부 골라낼 수 있는 색채 선별기도 했고 형태를 정확히 크기를 고를 수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는 2가지로 큰 거 적은 거 이 정도 고릅니다만 저희는 3가지로 골라서 우수한 큰 콩만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메주라든가 이런 것을 명희님이 쓰는 데 있어서 물량도 많이 나오고 품질도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국의 이게 4대 발효 음식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장이 한국의 발효 음식 중에서도 장이 그 음식의 우리나라 음식의 근본이잖아요. 모든 음식의 간을 이걸로 다 하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다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 그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그 음식이지만 이게 음식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한국 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외에서는 그냥 소금으로만 쓰지만 이거는 독특한 발효 음식이잖아요, 한국에. 어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발효 음식이니까 이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하고 또 잘 모르는 특별한 장들, 뭐 덧장이나 진장이나 어육장 이런 거를 계속 제가 해야 이런 게 대가 안 끊기고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장은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자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은 또한 그 자체로 별미이자 최고의 조미료로 가정마다 장맛이나 만드는 방식이 달라 한 집안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이 전통 장류는 삼국 시대부터 이렇게 유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신문왕 3년부터 유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왕비로 간택된 그분들이 이제 입궐할 때에 이 전통장이 포함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육장은 주로 조선시대 후기의 규합총서 또는 그 산림경제 등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온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권기옥 명인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 말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3대 이르기까지 현재 전수대에서 권기옥 명인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이 자체가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식탁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후손에 대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이어갈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에 유종림이 수정 증보한 증보살림 경제에 어육장에 대해 처음으로 기술하고 있다. 1700년대에 문신인 서명웅이 쓴 고사신서에도 어육장 담그는 법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며 빙어각 이씨의 규합총서에는 어육장 조리, 가공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육장은 말 그대로 이 고기와 생선, 그다음에 각종 해산물, 특히 뭐 폐류 이런 들, 그다음에 다시마, 미역 등, 그다음에 두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기존 전통 장류에 없던 좀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육장이라는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육장은 이 과거에는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내는 식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왕실 또는 사대 부가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식품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명인이 탄생하면서 우리 한국이 식탁에 올라와 있는 상당히 참 우리로서는 고무적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한국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업화가 가능한 그런 품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닭고기, 소고기, 조기, 대구 등 귀한 재료들이 저마다 가지런히 쓰임새를 기다린다. 그야말로 육해공의 사내 진미가 모두 모인 형국이다. 밑간으로는 다시마와 대추, 고추, 두부 등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잘 뜬 메주와 소금, 물이 있으면 어육장이 탄생한다. 장 담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콩. 메주의 맛은 콩과 소금, 그리고 물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권기용 명인은 백암 지역에서 가을에 수확한 통통한 콩을 주 원료로 사용한다. 여기에 팔알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 찾는 이가 많아진 요즘에는 기계가 일손을 대신한다. 푹 삶은 콩을 메주 성형기에 넣으면 절로 콩을 으깨면서 메주가 나온다. 네모 반듯한 고운 메주는 저장실로 옮겨져 숙성시킨다.
겨우내 볕이 잘 드는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을 맞고 뜨끈한 아랫목에서 쿰쿰한 냄새를 풍기며 익어가던 메주. 지금 그 옛날 풍경은 잊혀지고 있지만 메주는 여전히 된장과 간장으로 오래도록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 있다. 온몸으로 숨을 쉬는 항아리는 깊은 장맛을 빚어낸다. 우리나라의 그 콩이, 우리나라의 그 장이 세계적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간장 같은 건 없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도 여기 간장 보러 오거든요. 그건 콩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좋은 콩을 가지고 메주를 쏘서 또 맛있게 이렇게 메주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담그면 좋은 간장이 나오죠. 메주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정성과 공. 권기용 명인의 뒤를 잇는 전수자인 며느리에게도 메주는 땀과 인내가 깃든 결과물이다. 볏짚 사이사이 포개둔 메주들. 돌봄과 애정으로 곰삭은 결정체이다. 메주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재료를 손질한다. 전복, 새우 등 해산물에 닭고기, 생선 등 전국 8도에서 물 좋은 재료들을 공수한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권기용 명인은 여전히 손수 재료를 손질한다. 손질해야 될 재료가 많을 때는 며느리부터 전 직원까지 모든 가용 인력이 총동원되어 작업에 투입된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지라 권기용 명인이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위생. 깨끗한 환경에서 청결한 복장으로 손질한 재료는 여러 번에 걸쳐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소금물로 씻어낸 재료는 넓은 쌀이 채반에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놓은 후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고 꾸덕꾸덕 말린다. 한껏 기름기 오른 몸값 높은 생선 등 호화로운 재료들이 어육장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어육장을 담글 항아리는 숯을 태워 소독한다. 세균의 번식을 막고 좋은 미생물을 활발히 번식시켜주기 때문이다. 꿀도 한 숟가락 더하면 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감칠맛을 더한다.
건조한 소고기를 항아리 맨 밑에 넣은 뒤 메주를 넣는다. 메주 사이에 닭고기도 넣는다. 꾸덕꾸덕 말린 생선들이 뒤를 잇는다. 사이사이에 메주를 넣고 계속해서 귀한 재료들을 켜켜이 넣는다. 이어서 감칠맛을 더해줄 재료들이 들어갈 차례다. 두부, 다시마 등이 들어간다. 사람의 정성은 들어갔으니 이젠 자연의 정성이 합해질 시간. 미리 땅속에 묻어둔 도간에 마지막으로 소금물이 들어간다. 물과 소금은 메주 한 말에 소금 7되의 비율로 넣는다. 재료가 다 들어간 항아리는 주둥이를 밀봉한 다음 뚜껑을 덮는다. 이젠 바람과 햇볕에 항아리를 다독일 시간이다. 유리로 둘러싸인 높다란 천장과 옆으로는 통풍이 가능한 방충망이 설치된 권기옥표 장 익는 온실. 파리가 막 달게 들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파리가 안 오죠. 다 이렇게 바람은 들어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죠. 근데 그냥 놔둔 거는 저런 건 이제 고추장이나 고추장은 파리가 많이 안 와요. 간장, 그다음엔 간장, 된장이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어육장은 고기가 들어있어서 더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에 하는 게 안전하고 좋죠. 해는 해대로 받고 파리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도 이래야 됐는데 옛날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만들면서도 이걸 이렇게 하자고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한 대다 넣는 건 저 고추장독이에요. 간장하고 된장은 파리가 와서 못 견뎌요. 저기 그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항아리 관리는 매우 까다롭다. 아침마다 들어가 뚜껑을 열어주고 햇빛과 바람을 쐬어주고 장이 익어가면서 양이 줄어든 간장에는 첨장을 해주며 세월에 익은 장맛을 탄생시킨다. 그렇게 익은 장들은 담그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메주를 2번 담그면 덧장, 익혀서 10년이 넘은 꽃장, 육해공의 재료가 들어간 어육장 등이 그 이름이다. 어육장은 고기하고 물고기, 육, 고기
그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어육장이고 덧장은 한 번 담갔죠. 그걸 또 다시 메주를 넣고 그 간장을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야 되는데 간장으로 부어.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넣으니까 그냥 소금물만 부어도 되는데 궁중 거는 거기다가 작년에 담근 간장을 부은다고요. 그래서 두 번 한 것, 그래서 덧장이라고 그러죠. 덧장. 꽃장은 내가 붙인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런 말이. 근데 꽃장은 최고로 좋은 거. 그것을 오래되고 아주 좋은 거를 내가 꽃장이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문헌에도 없어요. 내가 만드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다음에 이제 그대로 가겠죠. 꽃장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그 없던 시절에는 이 사대 부가나 궁신에서만 만들어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고단백 식품인 이 어육장만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외국에 있는 셰프들이 들어와서 이 고영양식인 조미식품을 찾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더구나 영양가적인 측면에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바이타민, 미네랄 등 여러의 그 가지의 영양소를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제 그 활성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기능성 식품으로서 어떤 재조명된 것을 지금 학회에 많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땅속에서 푹 묵혀온 어육장을 꺼낼 시간이다. 한겨울 눈보라 맞으며 꽁꽁 얼어붙었던 단단한 땅. 항아리 속에서 메주와 고기, 생선들은 세월의 짜디짠 소금물의 파도를 헤쳐나왔을 것이다. 아니, 땅에 파묻으면 온도차가 없고 파리도 없고 괜찮죠. 그렇지만 꼭 파묻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파묻을 수 있으면 파묻고 옛날에 파묻지 않았죠.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것도 금방 담근 건 파묻으면 안 되죠. 햇빛을 봐야 되니까. 근데 오래된 거는 자꾸 마르잖아요. 자꾸 증발하고 파묻으면 좋죠. 오래 둘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묻어놓기도 하고, 그걸 옛날엔 많이 안 묻으셨어요. 내가 묻었지. 볕 좋은 봄 어느 날, 권기용 명인의 앞마당이 사람들 발길로 시끌벅적해진다. 1년에 단 한 번 어육장을 개봉하고 담그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평생의 자부심인 어육장에 대해 설명하는 명인도, 길을 이어 어육장 명인이 될 며느리도, 옛 사대부가 풍습이 신기한 구경꾼들도 이날은 모두 눈빛이 초롱초롱 빛난다. 그러니까 어육장이라는 게 흔한 장이 아니고 귀한 장이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 장을 담그지 않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꺼내는 거 또 담그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담근 어육장을 모두 꺼낸 항아리엔 쑥과 꿀 한 숟가락을 더하고 메주와 손질한 재료들을 다시 넣어 다음 해를 위한 어육장 담그기 시연이 시작된다. 제가 이제 여기 마을 이사 온 지가 한 14년 됐는데 3년 후부터 그렇게 계속 초대를 받아서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들이 배운 거에 비해서 좀 더 깊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어육장 그 말대로 그죠? 육고기도 들어가고 생선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그 1년간 이렇게 보관하셨다 지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 봤을 때 한 거를 지금 올해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 그 뭐랄까 숨은 맛 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 사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먹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년) 넘게 한국화 화가로 살면서 어육장 명인의 자리도 함께 지키고 있는 권기옥 명인. 2015년에 작고한 남편이 3군 사령부 사단장이었을 때 현재의 상촌식품 자리인 용인에 터를 잡았다. 그 후 30여 년의 세월 동안 이곳에서 장을 만들며 사업을 확대해왔다. 작가로서, 식품 명인으로서 90평생 열정을 불살라온 삶은 그저 경이롭기만 하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 궁궐의 장을 보관하던 공간인 경복궁의 장고와 함화당에서 권기옥 명인의 장담그기 행사가 치러졌다. 권기옥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맛에 내국인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제 한국의 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네, 오늘 경복궁 장고와 함화당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장담그기 행사는 국가유산 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장담그기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과 더 나누기 위해 이제 기획이 된 프로그램인데요. 체험 행사와 그다음에 장고에서 진행되는 문화해설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장고라는 공간이 경복궁에서 보통 공개되지 않는 장소다 보니 오늘 이 곳을 찾으신 관람객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그 이제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그런 종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는 인류무형유산, 뭐 장담그기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유산을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더 그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을 또 그 아주 구체적으로 또 연장할 계획은 없지만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 종목의 하나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옹기장 선생님의 함께하는 장고 행사라든지 이제 장담그기 행사와 연관 있는 그런 무형유산을 찾아서 같이 홍보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밤에는 너무 좋죠. 이때 이런 게 없었다가 장을 혼자만 담갔다가 이번에 이렇게 저게 등재까지 되고 그랬으니까 대단히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세계적인 우리 식품인데 인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인제서야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맛있게 담궈서 해마다 담궈서 먹여야 아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장이 있었구나 그걸 알지. 지금 모르죠. 그런 장이 있는지 저런 이게 어육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육장 명인이 되는 바람에 어육장을 내가 해서 어육장 하는데 여러 가지 장, 야채장이 없나 과일장이 없나 별놈의 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훌륭한 게 많다는 거를 알려야 되겠어요. 우리 장의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주면 소원이 없겠다는 일념 하나로 해외 시장을 발빠르게 개척해온 권기옥 명인. 1999년
동경 식품박람회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매년 중국, 일본 등 국제식품박람회를 다니며 한국의 장을 소개해왔다. 명인의 그런 노력 덕분일까? 바야흐로 K 장맛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게 전통장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하는 장보다는 깊은 맛이 더 많이 나고 그런 장점은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런 깊은 맛을 좀 더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를테면 또 특히 어육장 같은 거는 보셨다시피 이제 1년을 땅 속에서 있다가 또 나와서 또 그걸 갈라서 또 1년을 또 익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걸리지 않고 또 똑같은 조건으로 항온을 조건을 만든다든지 또 공기와 차단한다든지 빛과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전통 어육장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좀 더 많이 좀 더 빨리 그 맛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먹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육장의 참맛을 보여주기 위해 권기용 명인이 운영하는 상촌식품은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채워간다.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좋은 이 장을 좀 세계적으로 알리고 후대에다가 물려주자 그런 생각이 있으면 더 이쪽에다 힘을 써주셔야죠. 그건 정부가 하실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정부가 이거를 많이 보급해주고 또 외국에 나가게 해주고 우리 회사에 지금 외국에 셰프가 며칠 다녀갔어요. 뭐 때문에? 간장 때문에 다녀갔거든요. 그리고 어육장 있잖아요. 이런 게 딴 데 없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 당신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꼭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내가 잘라서 온 게 아니고 그 간장이 좋아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조상님들이 하신 거죠. 그걸 나는 같이 그저 흉내내고 또 이어서 이 좋은 거를 후대에 물려줘야지. 또 이게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걸 더 만들어서 인류가 좋은 간장을 먹으면 좋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장에 대해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 해외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는 발효미학의 결정체 어육장. 따스한 벽과 바람으로 권기용 명인의 정성과 깊숙한 손길로 오늘도 어육장은 묵묵히 시간과 함께 익어가고 있다.